최근에 부동산 114의 아파트 거래량 보도자료가 나와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우선 민간정보업체에서 어떻게 신뢰성 있는 거래량을 수집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쓴 언론의 내용보다는 직접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분석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아파트 거래량의 공식 통계가 나온다. 올해는 4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다.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통계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한정해서 전국 월별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보면 추세선은 거래량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연도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1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2022년 폭락한 이후 거래량이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국적인 기준에서 거래량의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보인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승기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아보면 2021년에 가격이 정점을 찍을 때 거래량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위의 그림에서 거래량이 2020년보다 2021년에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가격보다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방향 전환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준다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데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시간을 두고 가격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향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오를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내릴 때는 모든 사람이 계속 내린다고 생각하기에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기가 어렵다. 또 다음으로 거래량 통계는 거래 결과의 통계이고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두 달 정도 시차를 가지고 나와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나 전환은 연간 또는 몇 년간의 통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정도의 오랜 기간 지켜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런 이론적인 측면을 알고 있어도 실천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번에 불장이라고 난리가 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하기로 한다. 위의 그림은 서울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이다. 추세선이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2022년 큰 폭으로 하락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월별 거래량의 흐름이기는 하나 변동폭이 너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녀들 학기 시작 전 거래가 많아 계절적인 변동이 있을 같은데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다. 다음으로 2022년 가격 폭락 이후 2024년까지 연간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 본 전국보다는 거래량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 2024년의 거래량은 2021년의 폭등기에 줄어든 거래량에 거의 근접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서 4월의 거래량이 2023년과 2024년의 1월과 4월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살펴본다. 그래야 올해의 거래량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 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올해 4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나온 것은 작년 1월에서 4월의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올해 거래량이 크게 보이는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월별로 보면 또 3월까지 증가했다가 4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이 분석한 전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밖에 증가하지 않아 지역별로 가격 양극화가 심하고 지방은 거래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아직 가격까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은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로 되돌아와 결론적으로 서울의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부동산 114 자료처럼 2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거래량이 2배 증가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가격 상승 추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가격 폭등을 시작한 2020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반기 들어 스트레스 DSR이나 투기억제 대책으로 인하여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일시적인 감소와 증가는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주기로 보면 아직은 정점을 찍을 시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거래량도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피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달았다. 다음에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허니컴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